우리 할게 99페이지 보니까 정리 4번에 있는 요거 최선의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할 건데 우리 맨 먼저 판단할 게 뭐냐, 이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거요. 내가 현재 보니까 어떤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건물이 뭐 A, B, C, D 여러 개 건물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할 때 항상 볼 게 뭐 있어요? 뭘 봐야 됩니까? 이 건물이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올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 건물 자체에서 난 수익이죠. 이 건물 자체는 수익이 무슨 수익이죠? 아까 했지만 이 건물에 예상되는 수익? 기대 수익. 그래서 맨 먼저 기대 수익을 먼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잠시 요거부터 하자고. 현재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이 있는데 얘가 보니 장래 예상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얼마 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해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이 건물의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측정할 때 항상 이 건물이 1년 후에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짐에 따라서 예상되는 수익은 다 틀릴 것 같아. 그죠?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이 건물의 기대 수익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는 문제가. 자, 첫 번째.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먼저 측정합니다. 이건 어떤 말로서 묻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제 계산 문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해보자고, 이제. 현재 얘가 1년 후에 경기가 좋아지고 또 뭐 있습니까? 평소와 같고 그 다음에 불황이 되었을 때 기대수를 구하는데 자, 1년 후에 예상되는 수익이 보니까요. 예상 수익이 경기가 좋아지면 12% 정도 수익이 예상되어진대. 또 평소와 같으면 당연히 수익이 조금 떨어지겠죠. 거꾸로 불황되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수익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 건물의 1년에 예상될 수 있는 기대수익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설마 이렇게 구하겠습니까? 항목이 3개니까 이렇게 12%, 10%, 8%에서 평균 10%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은 1년에 예상되는 수익은 대충 10%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원주시가 1년에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진다는 게 항상 이렇게 날 확률이 똑같이 3분의 1 이렇게 날 확률이 있습니까? 이건 없다고. 아마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아마 현재보다 1년의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나머지 대충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대 수익을 측정할 때 절대 이게 무슨 평균이냐. 결국은 산술 평균을 통해서 이 값을 측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술 평균을 통해서. 즉, 가장 중요한 건 분명히 원주시가 1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 나빠질 이건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 어떤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 물어보자고. 자, 원주가 일단 뭐 2년, 3년 보지만 현재 1년 후만. 1년 후에 경기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원주시의 상을 봤을 때. 대충 예상컨대. 좋아진다. 무엇 때문에? 네? 굉장히 큰 호재죠. 또요. 또, 무엇 때문에 좋아지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혁신도시의 가장 큰 사실 그거예요. 핫 이슈라고요. 아직은 계속 완벽히 다 들어선 거 아니죠.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뭐 원주시가 아마 경기가 더 좋아질 걸 예상한답니다. 근데 분명히 서울은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설명했지만 대내적 상황도 있고 대외적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장 큰 게 대외적은 트럼프란 핫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지만 그만큼 핫 이슈, 트럼프란 사람들이 뭐 있습니까? 두 가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금리 보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전 지역을 부동산 개발을 투자하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 사실은요. 그 사람은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네요.
땅을 많이 갖고 있다면 현재. 그 미국의 전 지역을 100조 달러 투자해서 있습니까? 전 지역을 다 개발시키는데. 대신 자기는 월급 얼마에? 한 달에 1달러지? 받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 부동산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부동산 전 지역을 개발시키면 땅값 올라가지. 그건 누가 덕이에요?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어쨌든 미국 지역에 어떤 부동산 활성화되는 데만 자금이 당연히 있습니까? 한국이 들어오겠습니까? 다 빠져나간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도 있고 지금 가장 큰 게 국내 상황도 있다죠. 국내상 이런 현재 상황 때문에 굉장히 경기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그와 동시에 어떤 다른 일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벌써 빨간불에 들어왔다 하여튼 난리던데 보니까. 또 우리 실제 우리 장사한 분 보면 있습니까? 거의 지금 아사 직전이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비가 있습니까? 예, 이 줄어들 것이 하다 보니까 경기가 분명히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주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가보니까 실제 지금쯤은 약간 이제 비수기인데 한 12월 되면 경기가 좀 좋아지거든요. 부동산 매매가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사가 굉장히 많은 시기 언니가면 애들이 이제 방학 때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 제일 많거든 사실은.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사철은 가장 좋은 게 학교 애들 입학할 당시에 그때 제일 많습니다. 그런 등등 때문에 분명히 경기가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데 다른 데 가보니까 거의 다 별로 중개에서 매매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건 이제 이 여담은 들어보시면 되겠는데 국가에서 보통 이거 하죠. 여기는 투기, 과열주기 등등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거 저기 어디입니까? 국토부 가면요. 그 현황도가 있어. 그러니까 현황도 딱 보면 있습니다. 전국 지역에 지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매매가 될 때마다 어떤 특정 보름 동안 이런 게 있어요. 있으면 매매가 심하게 많이 되는 지역은 빨간불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지역에 이렇게 딱 표시돼 있어. 왜냐면 우리 지금 현재 있으면 무조건 거래하면 무조건 신고하게 돼 있죠. 거래 신고를 하는 순간 국토부 바로 올라간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빨간불이 드는 순간 그 며칠 내에 그냥 투기 과열지가 지정해버린다고. 아주 시스템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럼 결국은 경기 좋아질 것이다. 이게 우리 대세다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있으면 이제 이렇게 확률이 있죠. 확률을 집어넣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네 60%. 평소와 같을 거다. 그건 나빠질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확률을 통해서 이를 다 곱해주면요. 여기에 7.2%죠. 얘는 3% 아닙니까? 이건 0.8%지? 그죠? 요걸 전부 다 더하면 있습니까? 11%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뭐예요? 1년 후에 예상되는 수익은 11% 정도 수익이 아마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한다고요. 이렇게 한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가중평균이라 씁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 기대 수익은 반드시 나오는 경기에 따라서 예상된 수익에다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이 건물의 기대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시험 나는가 하면요. 자, 우리 저기 있습니까? 17번이 있죠? 그와 같이 우리 보통 시험 나오기 17번처럼. 17번에 있는 내용을 딱 보니 있습니까? 네. 비관적일 때, 정상적일 때, 낙관적일 때 발생할 확률이 있다죠. 에다가 있습니까? 수익률. 여기 기대 수익입니다. 예상 수익. 이렇게 쭉 곱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면 그 값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관적일 때 수익률이 4%인데 발생될 확률이 20% 아닙니까? 그죠? 이걸 곱해주면 있습니까? 8%. 8% 아니지? 0.8%. 0.8.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상적일 때 있습니까? 예상되는 수익이 8%인데, 이게 확률이 60%죠? 곱혀주면 4.8%지? 그죠? 그 다음에 있습니까? 낙관적일 때 13% 수익이 나오는데, 이때 발생될 확률이 20%면, 곱혀주면 2.6%. 다 되시면요? 얼마 돼요?
0.8, 4.8, 2.6. 그러면 결국 뭐 있습니까? 8.2%지. 그죠? 그렇게 문제 푸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이건 절대 수학 아닙니다. 산수야.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 문제 여러 번 시험 나왔어요. 앞으로 계속 시험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기대수를 구하는 방식도 중요한데 어쨌든 자 다시 할게요. 이 말 아닙니까? 나 현재 이 건물 살 건데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하다. 그죠? 이 장래 예상되는 수익은 반드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즉 가중 평균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이런 이제 기본 마인드를 보시면서 그러면 자 이와 같은 방식 통해서 뭐 있으면 제가 현재 A 부동산계에 B 부동산에 있는 기대수를 구했어요. A 부동산 얼마냐? 기대수익이 12%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B 부동산 기대수익이 10%가 된다라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당연히 뭐 삽니까? A 사겠습니까? 자, 이제 고민해보자고. 뭘 고민하는가 하면요. A는 주식이고 B는 부동산이야. 뭐 살 거야, 이제?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그지?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보니까 이와 같이 수익은 다르지만, 각각마다 뭐 있습니까? 항상 이 수익은 예상되는 수익 아닙니까? 저 무슨 말, 이 말 아니에요? 자, 이렇게 11% 정도 수익이 나올 거라 예상한 수익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근데 막상 1년 되면 실제 수익이 반드시 11% 보장됩니까?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얘가 보니까 13% 나올 수도 있고, 뭐 7% 나올 수도 있죠. 그 실제 수익과 예상된 수익이 분명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위험이지, 위험. 그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때 위험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위험을 측정해 주는 방식 아까 했지만 표준 편차 또는 분산 있지만 이건 계산 문제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걸 해보니까 여기 있는 A는 위험이 현재 2%고 B는 위험이 4%라면 이때는 무엇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은 뭐 있습니까?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거. 결국은 수익도 A가 높고 위험도 B가 낮죠. 이때는 자신 있게 뭐 있습니다? A 사겠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와 반해서 뭐 있으면 이런 경우 있어요. 아니 A는 보니까 기대 수익은 12%인데 위험이 4%야. B는 보니 뭐 있습니까? 수익은 10%인데 위험은 2%라고. 이때는 뭐 선택할 거인지. 수익적인 측면은 A인데 위험적인 측면은 B잖아요.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네? 어떤 거 선택할 겁니까? 뭘 고민합니까? 내 마음이지. 이 말은 뭐 결국은 투자가 애매모호해지는 거지. 그죠? 분명히 투자 대상이 이와 같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선택할까? 투자 방법은 연구를 해볼 수밖에 없다고. 그죠? 예를 들어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그게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야. 이와 같이 기대 수익과 위험을 구했을 때 보다 뭐 있습니까? 최선의 투자자는 선택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평균 분산 원리가 있고 두 번째 포트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고요. 자, 현재 이게 갑 같은 투자고 이게 얼 같은 투자입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가정하자고. 두 가지가. 자,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분 요거까지 하시면 돼요. 최선의 투자안을 갖다가 선택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평균 분산 원리요. 두 번째가 뭐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참고로 이 평균 분산은요, 여러 용어 쓰는데, 평균 분산 결정법, 또는 평균 분산법, 또는 평균 분산 원리, 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 쓴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와 두 번째, 포트폴리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 기본 베이스, 기본 전제를 아셔야 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평균 분산 원리는 항상 이런 기본 전제가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무조건 딱 한 곳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즉, 이 말은 A만 A, B만 B, 딱 한 곳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밑에 있는 포트폴리오 이 말 꽤 많이 들어봤죠? 이 말 뜻이 우리말 번역에 뭐 있으면 포트, 뭐요? 나르는 거지. 즉, 이 말은 분산 투자입니까? 자금을 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뭐요? 여러 곳에 많은 겁니까? 분산 투자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여보세요. 우리 아까 제가 말했었는데 기대 수익은 항상 어떻게 구한다고? 무슨 평균? 가중평균이지. 산술평균이 아니라 그죠? 아까 금방 했잖아. 지금 하고 있는 이 평균이 뭐냐? 말 그대로 기대 수익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것은 뭐를 통해 측정한다고? 위험 측정. 아까 앞 시간에 했어. 뭘 가지고 측정합니까? 표준 편차 또 분산. 그지?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평균 분산 원리는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위험과 뭐요? 기대 수익과 뭐요? 위험을 통해서 판단해 보는 방식이라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 있습니까? 기본 전제가 수익이 높고 위험이 어느 것, 낮은 딱 한 곳에 집중 투자한다 이 말 아니 표현 자체가. 그죠? 그러면 자 봐볼게. 현재 값 같은 경우는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 값은 현재 수익은 뭡니까? 높은 A, 위험은 낮은 뭐요? A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은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걸 선택한다고? A지. 우리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균 분산 원리에 따르면 A가 B를 지배한다. 지배란 말 뜻은 뭐냐? 선호되어진다 말 뜻이고요. 네? A는 B를 지배한다 말 뜻이 겁니다. 이 말은 A가 B보다 선호되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즉, 이 말은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서 A는 A를 선택한다 말 뜻이라고. 그런데 자 여기 을 같은 경우는요. 을 같은 경우는 수익적인 측면 뭐 선택합니까? A지. 위험적인 측면 뭐 선택합니까? B잖아. 그러면 이 말 뜻이 뭐야?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 항상 평균 분산 원리는 수익은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만 하게 돼 있잖아. 근데 수익적인 측면은 A, 위험적인 측면 B를 선택하니까 이제는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걸 뭐라 하는 사람 말로 평균 분산 원리에 뭐라는 잡니까? 오류. 이런 걸 오류다라고 쓴다고. 그럼 얘는 해결 방안이 있냐? 있다. 그게 뭐냐? 여기 있는 해결 방안은 포트폴리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자금을 A만 A, B만 B 한 곳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자금을 분산 투자한다는 거예요.
A한테 뭐 50%내 자금을 B한테 50%, 아니면 A한테 30%, B한테 70%, 아니면 A한테 70%, B한테 30% 이렇게 분산투자하면 위험이 그만큼 제거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시그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뭐냐? 사실은 중요한 게 결국은 포트폴리오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이제. 예, 지금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적.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데, 자, 목적은 이 말이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함에 따라서 결국은 뭐 있습니까? 수익은 더 높고 위험이 제거, 감소시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위험을 갖다가 제거 또는 뭐 있습니까? 감소시킬 목적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분산 투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뭘 할 건가요? 제가 이거 할 겁니다. 자, 일단 요 그림을 제가 좀 이따 그릴 건데요. 잠시 요 개념을 좀 정리할게요. 위험이란 건, 총 위험이란 것은 원래 두 개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과 반대로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 요 두 개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를 좀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얘가 우리 과거에 보니까 시험에 여러 번 시험 나왔고, 또 두 번째, 이게 시험에 나오는 순간 거의 정답은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부동산 학은 미국에 있는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번역서입니다. 그래서 번역서니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번역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묻는 게 요거 뭐 체계란 말과 비체계란 차이를 묻는데, 자, 한 개는 피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한 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된답니다. 요 두 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보통 참 잡고 있죠. 여기에 피할 수 없는 위험 생각. 왜? 앞에 B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해볼게요. 이런 거요. 그대로 번역합니다. 체계적 위험이 뭐냐 이 말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그래도 위험은 온다는 거예요. 비체계는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거예요. 다시 하자고요. 체계란 말 뜻은 뭐냐 이 말이죠.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이 위험은 온다는 거지. 그럼 얘는 절대 피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반대급부로 비체계는 뭐 있습니까? 분석을 내가 못했기 때문에 손해봤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분석만 잘한다면 이런 위험은 제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다른 말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이 두 개 차이는 어쨌든 여러분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자, 따라서 어떠한 예가 체계이고 어떤 게 비체계인지가 중요한데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체계는 뭐 있습니까? 얘는 시장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라고요. 즉, 모든 부동산에 똑같이 영향받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재 있는 요 건물이 두 개, 요 A랑 건물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B랑 건물이 있어. 근데 둘 다 상가 건물이에요. 근데 보면 현재 시장 경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내 건물만 피해보고 옆에 건물을 피해 안 봅니까? 똑같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뭐냐? 절대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여기 있는 이 비체계는
개별 부동산마다 안고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다른 말로 B체계인데 저건 무슨 말이냐? 같은 A라는 건물 옆에 B 건물이 있는데 가보니까 A는 아주 튼튼하게 지었어. B는 완전 부실공사야. 이런 건 분석만 잘하면 피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각 개별적인 사람마다, 각 개별적인 부동산마다 안고 있는 그런 위험이 어디 B체계예요. 즉, 이런 거 아닙니까? 다시 해볼게. 우리 현재 이걸 안 배웠어. 우리 학생들이 안 배웠어. 똑같은 조건이죠. 근데 시험 나왔네. 틀렸단 말이야. 그건 뭐예요? 이게 B체계, 저게 체계예요. 동일한 조건 아니야. 근데 우리 이거 좀 배웠어. 배웠는데 시험 나왔는데 누구는 맞아, 누구는 틀린 거거든요. 이건 개인의 능력이지. 그런 게 뭐냐, B체계에서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이거 제거할 수 있는 제거 방법이 있냐 묻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는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피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 근데 여기 있는 B체계는 분석만 잘하면 피할 수 있죠. 이거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제거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곧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말이 꽤 중요한데 이때 보니까요. 요걸 제가 지금 이러한 건 지금 알 필요 없는데요. 알 필요 없는데 이런 거요. 지금 알 필요 없죠. 한번 들어보면 다음에 볼 때 훨씬 쉬워지거든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이걸 하기 위해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때 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다른 말로 위험. 총위험. 이럴 때 투자 대상. 자, 투자 대상 수가 있어요. 투자 대상 수가 적을 때, 많을 때. 자, 많을 때가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이거 아닙니까? 여러 곳에 분산 투자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죠. 결론상 뭐였어요? 투자 대상 수가 많으면 위험 제거량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이론상 많겠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투자 대상 수가 점점 많으면 총위험이 점점 준다고 이게. 줄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줄지 않습니다. 일정 공간까지만 줄고 그다음에 안 줄어 이게. 자, 이때 보니까요. 요거 한번 따져 볼게. 요 말입니다. 총 위험은 요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투자 대상이 많은 위험을 제거시키는데 위험 제거는 체계적 위험 제거합니까? 비체계 제거합니까? 네? 피할 수 있는 걸 제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요 위험이 제거된 요게 뭐냐? 다른 말로 비체계적 위험이랍니다. 거꾸로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에 뭐죠? 체계지.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뭐 있습니까? 아무리 투자 대상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 목적은 뭐 있습니까? 당연히 위험을 갖다가 뭐 있습니까? 제거 또는 감소할 목적인데, 그죠? 어떤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에요? 이 말이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분산 투자의 궁극적 목적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지 절대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할 목적은 아니더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어디 보는가 하면요. 자, 18번, 19번, 20번, 21번 갑니다. 18, 19, 20, 21번입니다. 자, 18번 가보겠습니다. 투자 대안별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표준 편차 같은 말이 위험이지, 위험. 위험이죠? 자, 봐볼래요? 다시 해볼게요. 여보세요? 자, 현재 기대 수익 같다 있어. 같다 있다고 똑같이. 같으면 현재 요 을에서 A 투자입니까? B 투자입니까? 기대 수익 같은데 위험이 A는 4%, B는 2%에 어느 투자입니까? B지. 그죠? 여기 평균 분산 원리야.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기대 수익 같을 때 위험이 어떤 거? 낮은 거 선택한다. 그 말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 19번요.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하나에 집중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포트폴리오지. 그죠? 20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어떤 위험을 제거시킬 목적이지? 비체계 위험을 제거시킬 목적이다. 그러면 21번요. 부동산 투자 위험에는 피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데 전자가 피할 수 있는 거죠. 그지? 피할 수 있는 건 체계, 비체계. 비체계적 위험을 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시는데 자, 고정 봤으면 됐습니다. 자, 비록 우리 책에는 설명이 여러 개 있지만요. 지금은 그냥 쭉 넘어갑니다. 다만 할 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99페이지입니까? 99페이지 필수 내용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 있는 갈로 1번 기대수익에서 밑에 그 표 있지. 그죠? 이런 걸 통해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컨 2번 최신에 투자된 선택 방식 두 가지 방식 평균 분산 원리와 포트폴리오 있는데 갈로 1번처럼 평균 분산 원리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예, 한 곳 집중 투자돼. 밑에 어휘가 있지 않습니까? 어휘가죠? 어휘가 뭔지 아셔야 돼. 결국 뭐예요? 두 투자되는 평균이 뭐 기대 수익이지. 그죠? 기대 수익 같으면 뭐 있습니까? 분산이 작은 거, 위험이 작은 거 선택할 거 아니에요. 반대급부로 뭐 있습니까? 두 투자되는 분산이 같을 때 뭐 있습니까? 예, 평균, 기대 수익이 큰 걸 투자하죠. 그런 말만 하시면 된다고.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뒷장에 100페이지 가보니까요, 설명되어진 게 100페이지. 포트폴리오 목적이 있죠. 자, 목적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예, 위험을 제거시킬 목적이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이에요? 비체계죠. 체계적 위험과 제거할 목적 아니고. 근데 밑에 위험에 대한 종류 두 개 있죠. 체계와 비체계인데, 핵심이 뭐예요? 피할 수 없는 게 체계고, 피할 수 있는 게 비체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것만 정리하시라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예, 쭉쭉쭉 넘어가서,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다음에 할 겁니다. 하페 시간 같이는. 자, 그 다음에 가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 예, 109페이지. 자, 109페이지. 109페이지 보니까요, 영업수지 계산 요거 할 거고, 영업수지 계산. 지금 하고 있는 영업수지 계산, 영업이란 말 뜻이 뭐, 이 건물을 운영하면서 수지,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궁극적 목적은 순수익을 구할 목적입니까? 아니면 총수익을 구할 목적입니까? 순수익 탕할 목적이지. 그래서 이 순수익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즉, 그 100페이지 보니까 갈로 1번 영업수지 계산표 있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만 매년마다 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두 문제. 속된 말로 뭐 있습니까? 이거 모르면 시험치러 가지 마라 이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만 아시고요. 다음에 가서는 구체적 내용을 보시는데, 자, 우리 그냥 관례상 보통 뭐 있습니까? 순수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순수익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빼주면 뭐 나오죠? 요거지. 그죠? 일반적으로. 총수익의 총비용을 빼주면 순수익이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인데, 우리 부동산에 이걸 좀 더 세분화 시켜놨어. 자, 일단 이렇게 보죠, 이제. 제일 먼저 구할 때 총수익을 먼저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현재 학원 건물이 5층짜리 상가 건물 생각해보자고.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완벽하게 임대가 되어지면 나오는 수익을 다른 말 총수익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임대된 수익을 보통 뭐라냐? 가능. 이 가능은 이론상 그 말 뜻이에요. 가능 뭐라는 거면 소득이야. 참고로 소득이란 말과 수익은 같은 말이에요. 총이란 말과 저는 같은 말입니다. 용어상에서. 자, 그러면 이때 100% 완벽하게 임대에서 나온 수익이 가능조소득인데 사실상은
어떠한 건물이든지 1년 내내 완벽하게 임대되어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이사채, 우리 여러 개 건물이 있으면 그 중에 뭐 있습니까? 몇몇 건물은 이사채를 잠시 잠깐 이사할 때 빈집 생기죠? 그래서 항상 공실 등은 발생이 마련이라고. 그래서 가능조소득에다가 공실 및 또 어떤 임차에 있는 월세 등을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불량부채. 요걸 빼주고 그다음 뭐가 이게 있습니다. 우리 예상치 못한 수입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수입 보통 뭐라 하냐? 결국은 기타 소득인데 기타 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는가 하면 자판기 수입 같은 거, 주차료 같은 게 있죠. 이건 예상 못한 수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걸 빼면요. 실제란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 유효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선에 질 수 있는 소득을 가지고 다른 말로 유효조소득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자, 여기 일종의 뭐 이게 총수익. 총수익 밑에 뭘 빼줘야 되지? 총비용이지. 그런데 내가 이 건물을 운영하면서 임차인한테 좀 수익을 얻었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분명히 매달마다 들어가는 경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경비가 결국은 총비용이야, 이게.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영업을 하면서, 같은 말이 운영이지? 운영하면서 투입된 경비를 빼야 될 거 아니죠? 요걸 빼서 뭐 남습니까? 순수익이지. 그죠? 이와 같이 이제 순수익인데, 얘는 순수익인데 영업을 하면서 나온 소득 아닙니까? 이런 걸 순영업소득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뭐냐? 부동산은 대부분 집값이 워낙 비싼 결과 보통 타인의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남 돈 빌리다 보니까 매달마다 뭐 있습니까? 은행에 갚는 금액이 있지. 갚을 때 통상적으로 원금만 갚습니까?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우리는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요 같은 말이 뭐냐? 같은 말이 저당,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이런 말 같은 말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 같은 말이 원리금 상환액. 자, 요걸 빼주면요 뭐가 되는가 하면 세금을 부과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금 전이야. 세금 전에 있는 현금 수지인데 수지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뭐 있습니까? 준말 아닙니까? 요 같은 말이 뭐냐? 순수익, 세전 순수익이야. 그 세금 전이죠? 그건 이제 뭐 내야 돼? 세금 나오겠지. 요때 세금은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뭐 있습니까? 법인세가 부과된다고요. 그런 다음에 요걸 이제 세금 내서 뭐가 되겠습니까? 세금 후에 있는 뭐요? 순수익이 된다고. 이 틀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대충 감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우리가 쓰고 있는 총수익 아닙니까? 그죠? 총수익 밑에 총비용 빼주면 순수익 나오잖아. 그죠? 세금 전 밑에 세금 빼면 세후 나오지. 그죠? 다만 요 중간에 뭐가 들어갈 요것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앞말만 가지고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암기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만 아시라고. 다음에 가서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이건 자꾸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부터 하시면 돼요. 저기 총수익, 총비용, 순수익. 그 다음에 은행 돈 갚는 거. 그 다음에 세금 전, 세금, 세후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일단 그런 개념이 있는데, 따라서 우리 어디 보는가 하면요. 자, 문제 22번으로 갑니다. 22번요. 내용 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 수입. 곧 이게 불량부채죠?
여기다가 뭐 기타 소득을 갖다가 합하면 뭐 나옵니까? 유효 총소득. 그렇게 보통 장난치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다음 마지막 갑니다. 여보세요. 이제 요거 했어. 마지막 투자 분석 기법이 있어. 응? 투자 분석 기법. 어디를 보는가 하면 110페이지. 110페이지. 자, 110페이지 보니까요. 투자 분석, 투자할까 말까 분석해 준 기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투자 분석 기법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는가 보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 두 번째 보니까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자, 일단 우리 이걸 영어로 뭘 쓰는가 하면 이렇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을 DCF야. 자, 번역할게. D는 디스카운트요. 할인, 캐시, 현금이야. 이 플로란 말이 플로는 들어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수지란 말 수지. 그다음 여기 B는 난, 할인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 수입과 지출을 갖다 현금을 갖다 할인하지 않고 한다는 방식이에요. 정리해 볼게. 자. 이런 거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합니다. 항상 사람들은 투자할까 말까 판단 시점은 지금 합니까? 아니면 과거에 했습니까? 아니면 미래 할 거예요? 현재. 자, 그러면 내가 현재 우리 학원 건물을 10억이란 돈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나갈 비용이지. 그럼 관심 있는 수익은 지금 나오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나올 수익이 중요합니까?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예상컨대 1년 후에 12억 천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게 예상되는 수익이에요. 자, 이거 1년 하지 말고 조금 길게 합니다. 네, 적당히 3년? 네, 3년 하자고. 여러분들은 투자할 거예요, 말 거예요? 네? 현재 10억이란 돈을 저축한다면 3년에 12억 천 정도 수익을 준대요. 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해볼까? 다시 할게요. 지금 10억 투자해서, 잘 들어보세요. 지금 10억 투자해서 바로 전매할 건데 10억 5천 주고 팔 거라고.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거는 안 해? 금방 10억 주고 바로 처분한다고. 15억 5천 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지, 당연히. 그냥 바로 5천 버는 거 아니야. 전매. 뭐. 골 아프게도 고찬조 가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바로 팔 거 아니에요, 그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다시, 현재 10억 주고 사가지고 1년 후에 15억 주고 팔 거야. 15억 5천 주고 팔 거야. 투자할 거야, 말 거야. 왜 고민해? 아니, 이건 자신있게 투자한다라는 거. 네? 1년 후에 보니까 내가 처분하면 15억 5천 주고 판다. 내 손에 지는 금액이 15억 5천이야? 왜 이건 고민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요. 저 결론 뭐냐? 현재 있는 10억과 1년 후에 있는 10억은 화폐 가치가 다르잖아, 분명히. 그죠? 다른 결과 뭐 있습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은 투자할까 말까 분석할 때 현재 투자할까 말까 분석하다 보니까 투자 금액은 현재잖아. 가치가. 나오는 수익은 미래죠. 그럼 이 자체를 그대로 비교할 수 있냐? 비교 못 한다는 거야. 나 2억 처음 벌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금액을,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끌고 와보니까 금액이 작아지겠지, 분명히. 그죠? 현재 가치, 얼마 가치 같은 거 보니까 이게 10억 5천 가치 있더라, 이 금액이. 그럼 이거 투자할 거 아니에요. 마치 이 말이 뭔데요? 네가 지금 당장 사서 당장 팔면 10억 5천 주고 판다는 거야. 할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요 금액을 현재 가치 끌고 와보니까 이게 9억 5천 가치 있더라, 그럼 투자합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와 같이 뭔가, 이런 게 뭔가 하면 이게 이거예요. 자, 현금을 뭐예요? 현재 가치를 뭐 했어? 할인했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현금을, 현금에 있는 수익 가치로 뭐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할인해서 뭐 했습니까? 이게 수익 아니야. 이게 비용이잖아. 지출이잖아. 비교할까 말까 분석해주는 방식이, 이게 다른 말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에요. 근데, 우리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죠. 나 5년 전에 5억주 샀는데 지금 현재 7억주 팔았어. 그 사람은 뭐라면 나 2억 벌었다 하지. 이건 화폐 시장같이 고려했어? 안 했잖아. 그런 게 뭐요?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미래에 있는 가치를 현재 가치 할인할래 말래 그 차이로 결국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화폐 가치 할인하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뭐 있어? 나 5억주 샀어? 7억주 팔았어? 그래서 2억 벌었다. 이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뭐예요?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할래 말래 이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런 현금 할인했잖아. 시장 가치 고려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현금을 할인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걸. 그래서 항상 시험 내면 어떠한 예가 이 속에 포함될 것인가 묻습니다. 물론 우리 아마 책 보니까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상은요. 우리 112페이지 뒤에 가볼까요? 거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도 있고 D장 가보니까 저기 어디 있습니까? 114페이지 컨 2번 있죠? 컨 2번이 거기 갈로 양갈로 1번, 2번, 양갈로 3번 번이 공식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런 크게 두 부분들인데 실제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엄청나게 많은 예가 있어요. 항상 제가 주장하지만 부동산학은 절대 뭐 있습니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항상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반대편에 아주 간단한 게 있죠. 그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나머지 몽땅도 이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돼. 그게 뭐냐? 자, 가볼게요. 첫 번째. 할인 현금 수지 분석 가장 대표적인 예가 총 몇 개 있냐? 3개, 3개. 요 3개만 기억하시면 돼. 첫 번째 뭐 있냐? 순, 현재, 가치법이 있어요.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이 있어요. 세 번째, 수익성, 지수법, 이런 3개. 보통 통상적으로 순현재 가치법을 줄여서 순현가법이라 쓴답니다. 쓸 때. 요거 3개만이 화폐 시장가치 고려하고 그 외 나머지는 몽땅 다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응? 문제 풀 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디 보는가 하면요. 저기 뭐 있습니까? 23번. 자, 23번 보니까 설명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쭉쭉쭉 설명된 고대 갈로석이 중요합니다. 자, 거기서 본 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여기 있죠, 요 3개. 요거 뺀 나머지 몽땅 다 비할인이야. 그러니까 성수법 등등 알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순형가법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 회수기간법과 자본환원율. 여기 보세요. 그 말 여기 있어? 없지. 없으면 화폐 시장까지 고려하지 않는다. 그죠? 25번 총소득 성수법. 그 말 여기 있어? 없지? 없으면 뭐 있습니까? 화폐에 대한 시간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 있는 세 개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지렛대 효과란 건 가장 중요한 말이 무조건 뭐 들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남돈 들은 순간 전부 다 지렛대 효과다. 이때 보니까 남돈 빌려서 내가 이걸 보면 이게 뭐죠? 정의 지렛대. 손해보면 뭐죠? 손해도 이익이 없는 게 뭐죠? 중립적 지렛대. 중립적. 열어보시고. 자, 이건 말로 할게. 타인의 돈을 많이 빌리면 그만큼 수익도 올라가지만, 그죠? 수익도 올라가지만 동시에 위험도 많다. 이런 게 중요한 키워드의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이란 말은요. 위험이란 말은 얘는 실제 수익과 예상 수익이 달라지는 뭐 있습니까? 오차가 위험이다. 이런 위험을 어떻게 측정할까 물었을 때 표준 편차 또는 뭐요? 분산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에 대한 유형은 이거 알려고 생각하지, 자꾸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위험에 대한 유형은요. 제목 자체 속에 항상 뭐 있습니까? 답이 있더라. 이렇게 하시라고. 물론 아주 특이한 것은 검용상 위험과 유동성 위험은 좀 특이하지만 일단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네 번째 위험에 대한 처리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지만 여러분 두 개만 하시면 안 돼. 보수적 방식과 뭐요? 위험 조정 할인율 이런 게 있더라. 그냥 본 기억이 있는 거예요. 물론 보수란 것은 이 뭐 있습니까? 수익은 가능한 낮은 걸 잡는 거고 위험 조정 할인율 뭐 있습니까? 위험이 있으면 더 높은 할인율을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은 보니까 재밌는 게 우리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대 수익률과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거 마시면 돼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이 있는데 어쨌든 누가 더 크면 투자합니까? 기대 수익이죠. 말 그대로 기대 수익은 이 건물의 장래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말이 예상이란 말 같은 거고 요구 수익은 투자자 바른 수익인데 어쨌든 요구 수익은 중요한 게 공식이 위험이 전혀 없는 은행 금리에다가 그 투자 대상이 위험 있는 정도를 고려해서 내가 바른 수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요구 수익 공식은 무위험과 위험률 더한 값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나 뭐 있습니까? 투자에 대한 선택 방식은 평균 분산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한 곳에만 집중하는 방식이지. 그죠?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쪽입니다. 물론 포트폴리오는 결국 뭐 있습니까? 분산 투자인데 결국 목적이 뭘 목적이에요? 위험을 제거시킬 목적이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입니까? 체계, 비체계. 어떤 거?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지 절대 체계적 위험 제거할 목적 아니지. 피할 수 없는 게 누구? 체계. 그치? 피할 수 있는 게 오케이 비체계.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업시지 계산 요 공식이 있지. 그죠? 요거 그냥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알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익은 총수익의 총비용을 빼주면 순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순수익도 보니까 세금 전에 있는 순수익과 세금 후에 순수익이 있구나. 이런 관념만 좀 하시라고요. 마지막에 밑에 있는 뭐 있습니까?
분산 투자, 투자 분석 기법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과 비한이 있는데 얘는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지만 얘는 고려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는 방식 딱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그게 뭐야? 순영가법, 내부 수익률법, 소익성 지수란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 가면 설명하겠지만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근본적인 개념을 파가시고 나머지 또 다시 할 거거든요. 지금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본 거예요. 이거는 12월까지는. 진짜 공부 1월부터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공부할 거라 생각하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프린트는요. 답은 의미가 없어. 어차피 1월부터 다시 또 할 거니까 이 내용 가지고. 그때 정확히 파악하시고 지금 뭐 있어? 아 이런 문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겠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 하시고, 예, 다음 주에는 뭐 있습니까? 예, 거기 있는 5장에 있는 부동산 금융론, 금융학교.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